백돌이가 백돌이에게 뭐 또 영상 한 개도 찍습니다. 제가 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칠 줄 안다고 공을 친다고 뭐 이런 영상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깨달음이 있을 때 제가 보려고 올리는 영상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 주세요. 예.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아이언으로 해서 다운블로우로 해서 공이 먼저 선 타격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타격이 되는 요런 다운블로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주제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세분화하는 그런 거예요. 손목이 이제 코킹 꺾여 있는 거죠. 꺾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끌고 내려와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안 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쿨하게 넘기면 되고요. 치시는 분들은 이제 보겠죠. 손목을 최대한 끌고 내려온다. 오른쪽 무릎까지 손목이 끌고 내려와진다. 끌고 내려와진다는 거는 체가 클럽 헤드가 수평보다 더 클럽 헤드가 여기 수평선보다 좀 더 위쪽에 올 때까지 왼쪽 손이 무릎에 올 때까지 클럽 헤드가 채끝이 또 수평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뭐 혹자는 살아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닥으로 떨어지면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기 팔의 주먹의 위치보다 왼손목의 위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살아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뭐 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지를 했다가 손목을 팽 하고 풀면은 공이 안 맞죠. 공이 안 맞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공 치면 비거리도 늘어나고 방향성도 좋아지고 그 뒷땅도 안 치니까 공이 더 잘 날아가고 뭐 이제 정타 확률이 뭐 해보니 안 맞죠. 저도 해보니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끝까지 손목을 끌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팽 하고 풀면은 클럽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숏아이언이면 또 나은데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풀어질 때 더 많은 힘이 요구되고 공격 저항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패스는 이렇게 클럽이 꺾였다가 풀어지면서 이동하는 호선의 궤적은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못 맞추는 거죠. 혹여나 잘 맞췄다고 해도 왼팔이 나가는 속도 대비해서 풀리는 속도가 늦으면 클럽이 열려서 맞게 되니까요. 열려서 맞으면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이 잘 안 맞고 맞아도 슬라이스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쪼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2번, 3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끌고 내려와서 치는 게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사람들은 바닥에서 다 클럽이 바닥으로 끝까지 최하방적으로 내려가기 전 어느 순간인가 클럽이 이미 풀어져서 손목과 팔이 일체화되어 있고 손목과 전완과 손목이 일체화되어 있고 여기서 몸과 팔에 힘을 써서 클럽의 궤도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클럽을 제어하는 힘이 부족한 거죠. 클럽을 제어하는 힘이 부족하다. 힘 빼라. 네. 힘을 꽉 주라는 말은 아니지만 힘을 빼면요 클럽이 제어가 안 됩니다. 프로들이 말하는 힘 빼라고 하는 거는 우리랑 달라요. 그 사람들이 힘 빼도 우리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클럽 헤드 스피드, 클럽을 던지는 속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클럽을 던지는 속도가 클럽을 이제 던진다는 표현을 저는 매우 싫어하고요.
클럽이 감았다가 순간적으로 팽 하고 풀리는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 사람들은 뭐 무게를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게와 중력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상당히 속도가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손목이랑 여기 전완근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의 밸런스도 맞고요. 어린 나이 때 애들한테 공을 쳐보게 하면 온몸을 다 씁니다. 클럽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끌고 내려와서 풀리는 게 안 되고, 저기 위쪽에서 이미 풀려서 몸, 팔, 손목이 일체화된 상태에서 호선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도 잘 치죠. 그게 감각의 영역입니다. 센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다운블로우에서 얘기를 할 때요, 손목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쭉 내려오다가 팔은 계속 지나가는데 이제 손목이 잘 풀려요. 그러니까 손목이랑 전완근이 클럽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머슬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 궤도로 하면 나는 정확한 궤도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손목이 풀어지게 되면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왼팔이 진행하는 궤도에서 손목이 풀어지는 궤도가 바닥까지 끝까지 다 닿지 않고 다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먼저 맞습니다. 공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다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풀어지는 과정에서 공을 먼저 맞죠. 이거 디로프팅이죠. 디로프팅 상태에서 맞고 그 다음에 다 풀어지는 상태에서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치면 바닥에서 통 하고 반탄이 되면서 팅 하고 튕기죠. 튕기면서 앞뒤모습을 약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이 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바닥을 세게 칩니다. 꽝 소리가 나요. 그렇습니다. 클럽이 내려오는 힘도 이용하고, 내려오는 힘에다가 가속을 붙여가지고 바닥으로 꽝 하고 내려 찍으면서 손목도 풀려지는 거죠. 풀려지면서 바닥을 확 하고 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빡 주고 하라는 거는 아닌데 필요한 힘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운블로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보다, 체중은 이제 몸이 뒤집어지지 않은 정도면 되는 거고요. 체중 이동을 열심히 하면 다운블로우가 된다. 그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클럽이 언제 풀리냐, 그러니까 클럽이 제어가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체중 이동을 하면 다운블로우가 되고 체중 이동 안 하고 뒤에 나오면 몸이 들리면서 맞는다, 그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이 빨리 풀어지면 공이 선타격되기 전에 클럽의 최하방점이 이미 바닥으로 닿고요. 바닥으로 닿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치는 거기 때문에 공을 까거나 뒷땅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클럽을 너무 늦게 풀리면, 그러니까 아니면 팔의 위치는 정확했는데 풀리는 속도가 늦으면 공이 타격이 안 되거나 빗맞아서 뭐 쉔커가 나거나, 아니면 다 풀리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점까지 풀리기 전에 맞고 슬라이스가 나거나, 예, 그렇게 되죠. 머슬 메모리, 예, 근육의 반복적인 기억. 일단 손에 힘이 꽤 있어야 됩니다. 첼로도 그렇습니다. 전 첼로 연주를 하는데요, 첼로를 할 때 지판을 누를 때 손에 힘을 빼라고 합니다. 손에 힘을 빼고 최소한의 힘으로만 누르라고 하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첼로를 이제 4년 정도 했잖아요. 4년 좀 넘게 했네요. 근데 그분들 지판 잡을 때 소리가 텅텅텅텅 납니다. 이렇게 해서 덩덩덩덩 납니다. 덩덩덩덩. 엄지손가락에 힘을 빼면요, 힘을 누를 때 그러면 힘은 양쪽에 조이는 힘으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이쪽 힘을 통째로 누르면서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여기서 손에 힘만 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힘을 다 빼면 완전히 이
여기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판을 요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꽉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팔에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힘이 꽉 이렇게 줄 필요는 없지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첼로 지판 잡을 때 이 사람들 손의 악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셉니다. 텅텅텅텅텅텅 다다다다다다다. 힘이 센데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섬세하게 힘 조절을 하는 거죠. 마냥 힘을 빼라고 하면 잘 안 눌리고 소리도 잘 안 납니다. 손을 현을 제대로 다 못 누른 상태에서 빈 소리가 나거나 끼끼끼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판을 잡을 때도 우리가 여기서 이 커다란 현 중에 어느 현을 잡으면 정확하게 파가 소리가 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요를 잡으면 파가 소리가 난다고 칩시다. 파가 소리가 나는데 약간 1mm만 밑으로 1mm만 위로 잡아도 파가 안 나고 이상한 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딱 해서 잡았을 때 여기 파가 나는가, 여기서 시가 나는가, 요거는 머슬 메모리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머슬 메모리. 그리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악기 힘도 상당히 세집니다. 제가 첼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악기 힘이 훨씬 세요. 훨씬 세다. 활을 잡고 활을 누르는 힘도 훨씬 셉니다. 그래서 실제로 첼리스트를 보면 이쪽 팔의 전완근이 되게 셉니다. 힘을 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힘을 빼지 않아요. 적절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 골프도 이렇게 머슬 메모리에 의해서 여기 손이 왼쪽 손이랑 오른쪽 손이 합쳐져서 끌고 내려왔다 풀리는 각도 클럽마다 다 달라요. 클럽마다 다 다르고 아이언이 길어질수록 5번, 4번으로 갈수록 이게 호선이 길어지고 공개 저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탁탁 풀어서 치는 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샌드라든지 이렇게 클럽이 짧을수록 이렇게 요를 꺾어 있다가 이렇게 풀면서 맞추는 되게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 작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숏 아이언들은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풀어서 맞추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끌고 내려와서 풀어서 맞춘다고 하는 거는 연습을 할 때는 숏 아이언부터 자꾸 시작을 하셔야 되고, 숏 아이언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팔이 나가면서 풀어지는데 클럽이 최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공이 먼저 맞아야 되고, 공이 먼저 맞고 난 다음에 땅이 긁히고 지나가는 거죠.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머슬 메모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딱이가 필요합니다. 똑딱이가 필요하고, 숏 아이언들은 저는 이제 왼팔이랑 오른팔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숏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꺾어서 풀고 꺾어서 풀고 꺾어서 풀고 하는 거에 굳이 반동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6번도 아니다, 한 8번부터는요 요렇게 들고 있으면 힘이 많이 들어요. 요렇게 했다가 손목 탁 풀면서 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클럽의 속도가 굉장히 늦고 여기서 유지하고 있을 때 이미 상당히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뺐다가 여기까지 약간 샥 요렇게 치는 거, 약간 반동을 줘가지고 치는 거죠. 약간 반동을 준다. 5번 아이언부터는 요 정도 반동을 쳐갖고는 클럽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클럽이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한 타점을 끌고 내려와서 정확한 타점을 못 맞춘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동을 이만큼 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풀어야 되는데 맞아라고 기도를 하면서 치는 거죠. 롱아이언들은 야 한번 맞아주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근육의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클럽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끌고 내려와서 치려면. 아니면 여기서 팔이 이쪽에서 이쪽 어딘가서 이미 풀린 상태에서 어깨, 팔, 손목까지 일체화시켜서 여기서 클럽의 각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체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몸까지 단체로 스윙하면서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체중이 한 위치에서 회전만 일어나면서 고정되어 있는 거는 팔의 힘이 약하면 사실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몸의 전체로 쑥 이동하면서 그렇게 치는 거죠. 드라이버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코킹을 거의 주지 말라고 합니다. 코킹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끌고 내려서 팽 해서 치면 거리도 더 잘 나가기는 하는데 드라이버는 굉장히 근체죠.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면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킹을 주지 않고 처음부터 몸을 일체화시켜서 커다란 스윙 아크를 그리면서 하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코킹을 주고 이렇게 끌고 내리면 스윙 아크는 완전히 편 상태에서 휘두르는 것보다 스윙 아크는 적죠. 근데 거리는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윙 아크가 길면 길수록 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에요. 코킹을 풀으라는 말이잖아. 스윙 아크로 최대 완전히 이렇게 해서 휘둘러야죠. 근데 그렇게밖에 휘두를 수 없는 채가 드라이버라는 거죠. 너무 길고 제어가 안 되니까. 짧은 채들은 이렇게 코킹을 완전히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팽 풀면서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가속도를 확 하는 게 쉬운 채고, 긴 채로 갈수록 제어가 안 된다. 끌고 내려서 팽 풀어서 치라고 하는 게 힘이 부족하니까 제어가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긴 채일수록 코킹을 주는 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유빈 선수의 스윙을 보면요, 이렇게 백스윙을 했다가 완전히 끌고 내려옵니다. 완전히 끌고 내려와서 팽 하고 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치죠. 그 힘,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이야 머슬 메모리, 그런 것들이 그러한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다운블로우, 아이언 다운블로우를 하고 싶으면 코킹을 해서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블로우를 근데 그렇게 해서 클럽이 제어가 안 되면 왼팔이 이동하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우리가 코킹이 풀리는 속도는 하루아침에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더 빠르게 하는 거는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팔의 힘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운동을 해가지고 옮기고 반복적인 머슬 메모리에서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왼팔이 진행할 속도가 빠를수록 끌고 내렸다가 풀린 속도 순간적으로 팽 하고 풀려야 되는데 우리는 클럽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왼팔이 더 천천히 내려야죠. 그러니까 스윙 속도, 왼팔이 여기서 축에서 이동하면서 치는 속도는 더 느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풀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천천히, 의도적으로 천천히 쓰면서 천천히 스윙을 하면서 손목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운블로우가 맞으면 생각보다 거리가 되게 많이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팔이 휑 치서 지나가도 손목을 쓰지 않고 손목이 일체화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에서 들어가는 힘에 대비해서 나가는 거리보다 왼팔은 천천히 회전하는데 손목이 그 천천히 회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휑 하고 돌아가면서 제대로 맞으면 힘은 분명히 덜 썼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날아가요. 제가 7번 아이언을 손목과 팔을 일체화시켜서 힘을 줘서 휙 휘두르는 것보다 천천히 주면서 끌고 내려왔다가 탁 풀어가지고 잘 맞으면 거의 뭐 힘은 절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한 140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손목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게 되면 다운블로우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체중 이동 전에 손의 형태가 코킹이 들어갔다가 코킹이 풀리면서 완전히 풀리기 전에 공이 먼저 선 타격되고 완전히 풀렸을 때는 땅이 타격되는 형태,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스윙 속도를 굉장히 늦추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유지하고 무릎까지 왔을 때 클럽 헤드가 자기 팔보다 더 떨어져, 손목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지 않은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그래야 다운블로우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스윙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안 합니다. 많이 하면 여기서 왔다가 그 속도를 제가 제어를 못 하더라고. 백스윙을 많이 했더니 백스윙 많이 하면 중력에서 팔이 빨리 나가죠. 근데 내 손목은 그렇게 빨리 못 풀어주는데, 그래서 백스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잘 치게 되고 손목의 힘이 더 강화되고 여기 이제 머슬 메모리가 더 잘 잡히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7번으로 쳤을 때 뭐 170 뭐 이렇게 나가겠죠.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샷에서 다운블로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전환의 힘과 손목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머슬 매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운블로우를 할 때 공이 잘 안 맞으면 왼팔이 나가는 속도를 더더욱 늦추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왼팔이 진행한 속도가 전 진짜 이런 느낌으로 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좋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될까 말까고 맨날 하던 대로 치는 거는 10년을 해도 다운블로우 못 칩니다. 저도 이거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연습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